오는 6월 1일에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 보궐선거의 등판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후보의 지역구, 그러니까 분당갑 출마를 윤 당선인이 직접 제안을 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힌 걸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본인은 분당갑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우리가 얘기 또 나누겠지만, 근데 당에서 약간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험지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출마 지역 관련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아마 분당갑 쪽에 나가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많은 표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당갑으로 가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출마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당에서는 그 정도 인지도면 좀 험지에 나가서 싸워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고, 아마 출마는 거의 뭐 전 95% 이상 본인은 원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안 위원장이 이번 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감된 국민의힘의 재보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 위원장 정도가 이제 출마를 하는데 뭐 경선 거치고 이런 식으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추대 형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위원장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 뭐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양보를 좀 많이 한 편 아닌가요? 총리직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알아서 포기해 준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총리 지명에 또 속도가 붙기도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또 이 교육사회문화수석이라고 약간 좀 양보를 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후문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 그러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은 일단 당에 가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으로서는 뭐 이런 제안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다가 사실 내심 굉장히 지금 이 지역에 구원투수가 필요해진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심을 반영해서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로 지금 나오면서 이 자리가 비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김은혜 후보도 이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 지금 비워준 이 성남 분당갑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만약에 민주당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러면 두 곳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림자로부터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년 내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좀 구원투수가 좀 필요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에게 이쪽으로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안 위원장이 만약에 이쪽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이재명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좀 비켜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정면 대결을 택하기보다는 그것을 사실은 좀 노리는 그런 이제 의도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고요. 당내에서는 이제 안 위원장이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죠. 인천 계양에 출마해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에 관련된 부분은 당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면 조금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여기 명백한 이제 정치적 의도, 특히 개인의 어떤 자기 정치와 관련된 그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온다.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반가울까요? 절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도 이준석 대표의 힘으로 이 선거 승리를 일궈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야 본인이 차기 대선을 가더라도 그렇고 또 이 당내에서의 조직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겨우 이겼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이준석 대표 좀 안 그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특히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말기에 마지막이에요. 했던 이제 몇 가지 논란성 발언 때문에 한때 책임론이 일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다가 이번 지방선거도 뭐 제대로 못 치렀다라든가 또는 안철수 위원장의 힘으로
겨우 이겼다라고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을 좀 살짝 조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로 일종의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천에 관한 부분은 당대표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청와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용산이라고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용산의 의중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용산이 이렇게 언급이 나올 정도는 좀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될 수도 있죠.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가 당대표니까 공천권은 나한테 있고 청와대 의중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하겠다. 아니면 경선을 하라.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 기분 나빠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경선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이제 갈등 요소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아직은. 왜냐면 힘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에 실려 있는 상황이고 취임을 얼마 앞두지 않고 취임 초기가 가장 이제 그립감 소위 장악력이 커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걸 거기에 어떤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순간 본인의 정책 입지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당내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발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모험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약간의 뭐 좀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 대표 관련해서 본인의 강력한 라이벌이 됐어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국회로 들어온다고 하면 원내입니다, 원내. 본인은 원외예요. 대표이긴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뭐 차기 당대표 관련해서 그렇고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 뭐 원내 진입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맡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싸우려면 험지로 가고 쉽게는 주지 않겠다 이런 견제구를 날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항을 가게 되면 장담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위원장이 뭐 개항으로 출마해서 반드시 당선된다 이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거기 누가 나오냐 중요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낙선되면 안철수 위원장은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모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개항으로 나가주면 떨어지면 뭐 본인한테 별 뭐 그건 없는 거고 또 이쪽 이제 근데 문제 분당이 나서 당선되면 본인한테는 중요한 경쟁 대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역공을 유발하는 발언이에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당장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위원장 측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는데 아니 그렇다면 험지에 당신이 출마하시오. 이준석 대표도 지금 지금 현역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죠? 원외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험지에 가서 진두지휘를 정말 해라. 예. 피 흘리면서 싸우는 모습을 정말 보여라.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잘못 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 단답형으로 질문 드리면 그럼 안철수 위원장 분당갑 출마한다 안 한다 yes or no로 여쭤보겠습니다. 합니다. 네,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설도 관심입니다. 그동안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인사들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차출설 이재명 상임고문 나와야 한다. 특히 개항을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 분당갑으로 출마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거보다는 지선에서 지역 순회해 주는 게 낫다. 한 곳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지막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않고 그냥 지원만 하는 쪽에 무게를 아직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라고 제가 전제를 단 것은 당의 이 드라이브가 너무 세요 지금. 이게 계속되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여지가 나오지 않는 쪽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근데 지금 당에서 너무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지지자들도 그렇고 개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송 전 대표 같은 분도 그렇고 김두관 의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러죠. 지금 유현욱 그 전략공천관리위원장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계속되면 본인도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인천 지역에서 이제 인천시장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그 기초단체들 있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개항에 좀 나와주면 오히려 인천 쪽은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를 하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본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도 하지만 함께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든 경기도지사 후보든 인천시장 후보든 함께 합동연설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오길 바랄 거예요. 다만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정치 인생 전체를 보고 다음 대선도 출마를 해야 되는데 시점적으로 지금 나가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 되면 본인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지를 남겨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하고는 좀 시각이 약간 좀 다르신데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안철수 위원장하고 속마음은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정말로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가 아니고 당에서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 추대하는 형태로 지금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에 지금 뭐 결국 이재명 그 상임고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 당권도 쥐고 당내 조직 기반도 강화해서 다음번 경선은 좀 손쉽게 가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속내는 지금 굉장히 바랄 것이다. 마치 뭐 안 바라는 것처럼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하고 다르지 않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고문의 마음속을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않는데 대략의 이제 그동안에 그 정치인들의 그 속내를 들여다본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께 짧게 질문드리면 네. 그러면 이재명 고문이 이번에 출마를 안 하게 되고 다음 당대표 선거를 바라보게 되면 출마 안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제 원외, 원내를 얘기했는데요. 원내 인사와 원외 인사는 상당히 다릅니다. 역할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대표를 하는 데는 원내 인사로 들어오는 게 유리하죠, 본인한테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역할도 훨씬 많아집니다. 당대표가 원내에 있게 되면 진두지휘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 그 검찰 수사권 폐지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원외에 있다 보니까 회의장에 들어올 수도 없죠. 진두지휘도 할 수 없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원내 진입하는 것은 사실 당대표 선거에 유리하죠. 그러나 이제 저는 시점적으로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에 이어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해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를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그럼 분당갑에 출마도 해볼까 이렇게 고려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김은혜 후보의 발언은 뭐 좋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이제 발언이긴 한데 내심은 조금 아마 안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쪽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나와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여기서 덜컥 당선이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성남갑에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는 순간 이 경기도 전체 선거 판세가 그야말로 그 지난 대선의 재판 내지는 연장전, 윤심 대 명심 대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남시는 어찌됐건 이재명 그 상임고문이 상당히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고 나름 이제 그쪽에 조직 기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곳 다 잃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좀 약간의 허장성세가 좀 섞인 발언이다. 저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 짧게 질문, 이것도 단답형으로. 그러면 이재명 고문 어디로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다? 먼저 최 교수님. 저는 유보입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는 유보고요. 나오면 인천 계양으로 나올 거다. 이종훈 평론가님. 저는 계양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